상장사 한 2,500~600개 되는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%에서 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소비자가를 그렇게 다 경쟁이 있는 시장이니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우리 경제에서 물가가 많이 이제 다를 거라고 봐요. 어떤 분들은 인구 문제, 즉 저출산, 고령화,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여간 성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들이 거의 80~90%가 이 산업이라는 게 이제 수명 주기가 있잖아요. 굉장히 치명적이죠.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장사 한 2,500~600개 되는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%에서 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물론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높겠죠. 자동차도 뭐 거의 한 7~8% 정도 되지만 기타 일반 경공업 제품도 그렇고 제품들 대부분 다가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이 15% 관세만큼을 다 미국의 소비자가로 올린다면은 뭐 문제가 안 되겠죠. 그렇지만 소비자가를 그렇게 다 경쟁이 있는 시장이니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자체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되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 품질을 갖다가 단기간에 더 추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단기간에 쉽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15% 관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성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.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에서 물가가 많이 이제 다를 거라고 봐요. 어떤 분들은 인구 문제, 즉 저출산, 고령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,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지역 소멸, 균형 발전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, 저는 뭐 앞서 이제 제가 대미 관세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여간 성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저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뭐 저출산, 고령화 때문에 저성장이다. 또는 뭐 교육개혁, 뭐 또 규제개혁 이런 구조개혁이 안 돼가지고 저성장이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 저성장의 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뭐 80%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있단 말이죠.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, 뭐 전자 이런 주력 산업들이 거의 80~90%가 이 산업이라는 게 이제 수명 주기가 있잖아요. 그 수명 주기에 쇠퇴기에 와 있다. 쇠퇴기에 와 있다라는 거는 이 산업들이 어드레스하고 있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, 또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보다 더 이제 원가 우위를 가진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하고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또 이제 마진도 점점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.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죠.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, 또 구조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물론 다 저성장에 이제 영향은 미치지만,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고,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주력 산업이 쇠퇴기에 있다.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가 되겠죠. 근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정책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노동개혁, 교육개혁, 또는 규제개혁, 이런 개혁을 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 성장론들도 있고, 또 이제 뭐 BBC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, 또 기술만이 살 길이다, 뭐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, 또 이제 뭐 공정 성장이다, 뭐 포용 성장이다, 기술 주도 성장. 요번 정부는 이제 기술 주도 성장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?
또 뭐 동반 성장이다 이런 소위 그 성장 앞에 형용사가 붙는 많은 이제 그 성장 담론들이 이제 우리 정책의 기반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기술만이 살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. 항상 중요하지만 기술 그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 시장이 있을 때 성장이 현실화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나 교육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과제지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은 되죠. 그렇지만 그런 개혁들 그 자체가 성장의 엔진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정 성장, 소득 주도 성장, 기술 주도 성장과 같은 성장론들은 그 성장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, 그다음에 당위, 명분 이런 거는 이제 잘 이제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론 자체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와 기능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성장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질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주력 쇠퇴기에 있는 주력 산업을 하는 상품 제조 수출형 이 모델의 즉 이 통상 모델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이냐.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피크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피크 코리아가 어떤 중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런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제조형 수출을 우리가 고집하면은 이게 이제 피크아웃인 거죠. 중국도 들어오고 뭐 또 관세로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은 이제 피크아웃 경로에 지금 들어섰다. 이런 거고. 반면에 우리가 지난 이제 3, 40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축적한 우리 산업 기술과 또 각종 이제 우리 산업의 인프라 이런 경제 역량은 최고의 정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. 그런 거죠.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정점, 수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품 수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축적되어 있는 이 경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경로를 우리가 열 수 있는 때다 지금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. 둘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대 주력 산업이 우리 그 수출의 한 80% 이상을 차지하는데 뭐 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철강, 뭐 석유화학, 정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산업들이 세계 시장도 수요에 거의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거죠. 수요가 이제 예전 그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때처럼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에 이제 와 있고 또 그 포화된 시장에서 우리보다 더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라든지 후발국들이 이 산업에 다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태동해서 그 다음에 성장 팽창기를 거쳐서 또 성숙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쇠퇴기로 접어들면 이 쇠퇴기에서 새로운 이제 이 시그모이드 커브, 새로운 이제 이 성장 곡선을 그려야만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지금 그 주력 산업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력 산업이 몸담고 있는 이 시장이 쇠퇴기에 와 있다는 거죠. 이 쇠퇴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려면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지고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죠.